윤석열이 김건희만큼은 살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도 내란과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이 있는 상태라는 것, 우리 국민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접견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내란을 일으켜놓고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 숙의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다고 28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설 밥상에 시름만 더하는 내란범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다고 했고요. 제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결단냈으면서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정말 소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극렬 지지자를 선동했냐며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파렴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건강을 언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 대변인은 김건희를 끌어들인 것도 뻔뻔하다. 동정심이라도 기대했다면 꿈 깨라며 국민의 뇌리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모습만 선명할 뿐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눈꼽만큼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나 부리지 말기 바란다며 계속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극단적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만 한다면 그 행동들도 고스란히 죗값에 보태질 것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헌재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온갖 궤변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단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네 번째인 이날 메시지엔 김건희의 건강 등에 대한 염려도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윤석열은 먼저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선 15일 관저를 떠날 때 내가 잠시 손을 잡고 왔지만 그 후 지금까지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고요.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내자 걱정이 많이 된다는 심경도 덧붙였습니다. 긴 말 않겠습니다. 꼴값 떤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며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청년층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지층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발언들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접견 후 낸 입장문에서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별말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는데 걱정된다고 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서신에서 김 여사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JTBC에 김건희 여사 접견과 관련해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아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아폰 서버 기능과 불출 대장을 제출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본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아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아폰 서버는 비아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정확히 비아폰 서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또 따질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증인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비화폰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화폰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인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다니요. 본인이 경호차장이고 그전에 기획실장이어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아는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대통령 생일잔치 동원된 경호관, 군인, 경찰에 대해서 증인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도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자,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내거나 경찰에 보냅니다. 그 자식들이 가서 대통령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생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생일 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습니다. 자, 질의할게요. 그러면 왜 대통령 삼행시를 하고 대통령 생일잔치 축하 노가바를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만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석 달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인사발령해서 별도로 뺀 게 지금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뇨. 다 제보를 받았는데요. 경호처 인사부를 동원해서 연예 기획사처럼 한 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거짓말을 해요?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상설 60주년이 노가바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한 코너라니요. 여기 영상도 다 있는데 왜 거짓말?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설 60주년 환갑입니다. 저희가 연예 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초청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만 그래서 경호관을 동원해요. 아시겠지만 경호처는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네. 경호 부대 함께 한 주세요. 거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청와대 예,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 자, 증인 저희는 하십시오. 동일하게 경호 임무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예, 오전 질의에서 비화폰 서버 이야기를 하다가 비화폰 서버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즉시 바로 삭제됩니까? 최초 세팅일 예. 매 2일마다 자동 삭제가 되도록 세팅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차장이 12월 달에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건 12월 3일 내란 전후의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한 달은 CCTV 영상 저장 기간이 CCTV는 90일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화폰 서버는 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차장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갔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필요도 없고 놓고 가라. 주변에 그런 좀 조언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범죄를 감추는 겁니다. 자,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에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죠?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하세요. 폭죽을 산 적은 있습니다. 예, 그게 동원한 겁니다. 자, 1월 11일 날 경호처 내부 글 삭제 지시한 적 있죠? 삭제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런 그만요. 차장 비서관 김땡땡 계장 맞죠? 예, 김땡땡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내리라고 지시했어요. 차장 지시라고. 그게 차장이 한 거 아니면 뭡니까? 이 자리로 답변합니까?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차장이 지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잠깐 끌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건 경호차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엄중하게 엄중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겁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예. 네. 저 증인은 사실만 가지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는 삭제 지시한 거예요. 내 말 들으세요. 예, 차장 비서관 김땡땡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리라고 했고 못 내린다고 거부하니까 통신 쪽에다 조치해서 강제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과정 맞습니다. 그게 삭제 지시예요. 다 또 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된- 가만히 계세요. 네. 대테러 팀에다가 무장해서 언론에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장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무장,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죠. 그거는 저희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죠. 경호 기법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로 아시겠죠? 답변을 하세요. 경호차장. 대테러 팀에다가 헬멧과 전투복 착용하고 가방에 총기 휴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라 지시한 적 있죠. 경호 기법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부른 적 있죠. 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다 아니다를 답변하셔야죠. 부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경호차장이. 경호차장이 모르면 그걸 누가 합니까?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차장이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공간에 와서 경호관을 대상으로 불법을 강요하는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직무유기예요, 경호차장.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고 경호차장이 지시도 없이 민간인을 부른 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방부 장관 공간을 경호관이 쓰는 거 무단으로 쓴 거 맞죠? 사전 협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했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사전 지금- 협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전 협조해서 2층은 사용하지 말고 1층이 홀이 자, 사전 협의라는 걸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그 협의는 제가 여기 기관 보고에서 지적한 다음에 협의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전 잘 모르다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의원님 답변 국방장관 공간을 무단으로 쓴 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실무자한테 협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이런 의견이 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다시 그럼 1층 홀만 협조를 해라. 그래서 자, 그렇게 협조를 받은 진짜 겁니다. 며칠 전에 국방 차관이 이 자리에서 그런 접촉이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지금 차장의 증언은 위증인 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과 경호차장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양측에다가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면 우리 청문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증인 잠깐 앞에 계십시오. 제 국회법 제 13조를 보면은 증감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고 또 진술하시면은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고지를 드립니다. 좀 예, 성실하게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협조하고 제가 확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